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MDD를 말씀하셨거든요. 특히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얼마큼 투자할 것이냐 뭐 등등을 할 때 이 MDD를 고민해야 된다. 그래서 저도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.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까 그 사례보다는 그 통계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,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마음고생이 따른다.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MBD거든요. 아까 뭐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냐, 이거는 수익률 가지고 계산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데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냐, 그것도 그럼 시간으로 1시간인지 10시간인지 계산하면 되는데, 그 정성, 투자를 해서 정성을 쏟아부어야 되고 마음고생이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계량하거나 수치해 볼 수 없을까 그렇죠. 하다가 제가 원래 있던 개념인데 주가의 변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이 변동이라는 게 막 올라가면서 생기는 변동은 뭐 기쁘지만 기쁘죠.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투자를 결과를 얻었는데 자 A라는 투자가 있고 B라는 투자가 있는데 A는 둘 다 최종적으로는 10%가 상승했어요. 10%가 상승했지만 A는 그냥 꾸준히 한 달에 1%씩 올라가지고 10개월 뒤에 10% 상승한 거고 B는 봤더니 중간에 마이너스 50%까지 갔다가 겨우 회복해가지고 플러스 10% 끝났다. 둘 중에 뭐가 더 마음고생 심했겠냐.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. 비교도 안 되게 비잖아요. 반대로 두 투자가 있는데 A는 꾸준히 한 달에 1%씩 빠져서 10%가 빠진 거고 B는 봤더니 중간에 50%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0% 끝났다. 그럼 둘 다 결과는 마이너스 10%지만 마음고생은 얘는 지금 마음에 있는 이 데미지가 마이너스 10%가 아니거든요. 이때 플러스 50% 됐을 때 그때 팔았더라면 그 내 돈이었는데 그게 다시 마이너스 60% 빠져버린 거니까 자기 마음속의 고통은 마이너스 60%만큼 생기는 거거든요. 후회감. 그때 팔았더라면. 그래서 이 투자를 했을 때 이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얼마까지 떨어져 왔냐. 제일 좋았던 꼭지점에 비교해서 마이너스 어디까지 갔었냐. 이 수치를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최대 낙폭이라고 그럽니다. 최대 낙폭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같더라도 이 MBD가 크면 마음고생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수익률만 따져보지 마시고 이 투자가 중간에 MDD가 어느 정도였는지 중간에 최고 꼭대기에서 어디까지 빠져봤었는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마음고생이다 보니까 이것도 수치화해가지고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라면 MDD가 작은 투자가 좋지 않겠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통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누가 이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야 그런 식의 투자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까 진짜로 그리고 그 과정에 MDD는 어느 정도였나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나지만 내가 중간에 이런 고통을 겪어내야 되구나. 주식이라는 게 투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정도 기다리면 부동산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중간에 40%까지도 마이너스가 난다고? 그럼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각오를 해야겠구나. 근데 그 각오가 없이 그냥 야 이거 사가지고 1년에 4% 5% 아까 1년에 20% 수익 난대. 샀는데 중간에 40%가 빠지니까 뭐야 얘기가 다르잖아. 근데 원래 그랬거든요. 원래 20% 수익이 나기 위해서 중간에 40%까지 빠지는 자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익만 생각하고 중간에 이 변동성이나 MDD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겪어보고 당해보면 이게 쉽게 이걸 이겨내기 힘듭니다. 그래서 수익률만 생각하지 마시고 MDD도 같이 보셔라. 그래서 MDD라는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투자 쪽에서 통계 지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이 투자는 과거 봤을 때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였고 MDD는 얼마였습니다. 이게 나오는데 AOR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해주셨죠. AOR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말한 연 8, 9% 수익이 나는데 MDD는 최대한 20%가 안 됐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 MDD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는 최대 자산의 20% 정도까지는 중간에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 각오를 해야겠구나. 근데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? 만약에 그걸 내가 MDD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.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중간에 20, 30% 빠지는 것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, 30%? 나 10%만 손실라도 벌벌벌 떨던데 나는 그거 못 견디겠는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그 사람마다 다르고 그 돈의 성격마다 달라요.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은 내가 여윳돈이어가지고 잘 되면 좋은 차 사고 안 되면 작은 차 살래 하는 돈인 경우라 이 돈은 우리의 학교 보낼
등록금이야 네. 하는 경우랑은 견뎌낼 수 있는 MD가 또 전혀 다르거든요. 그렇죠. 예. 자,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MDD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하려는 투자가 그걸 넘어서는 MDD를 가져올 수 있냐 아니면 그 이하로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하죠. 아, 그 너무 좋은 게 만약에 그거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마음고생도 있겠지만 40% 내려가면은 손절할 것 같거든요. 못 견딥니다. 네, 근데 이렇게 올라갈 확률,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간다며. 근데 이때는 이중 마음고생할 마음이 훨씬 크고. 그때 팔고 또 팔고 나서 올라간 거 보고 또 후회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할 때 수익률만 생각하지 말고 MDD까지 생각하기 되게 중요하고 또 이게 내가 이걸 감내할 수준이 얼만큼이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투자할 때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신 게 그 대목인가요? 예. 예. 그러니까 메타인지 사실은 제가 쓰신 또 완벽한 그러니까 되게 진짜로 진짜 팬인데요. 대책이 예. 그 완벽한 공법에서 그 메타인지 사실은 제가 거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 공부할 때 메타인지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뭐 철학책, 심리학책을 읽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들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이 메타인지라는 것도 저도 투자자의 관점에 봤을 때 사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되게 메타인지가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럼 자기 수준에 맞는 투자 예를 들어 쉽게 할 수 있는 아까 AOL 같은 건 좀 간접 투자로 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투자고 그 다음 좀 올라가면 뭐 어떤 업종별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보다 더 어려운 투자가 사실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뭐 선물 옵션 파생까지도 가고 이러는 건데 그럼 자기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투자 시장에서는 메타인지가 운 때문에 망가져요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 같습니다. 예. 이게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는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그 테스트를 해보면 그 시험을 봐보면 아 내가 뭐 40점이구나 60점이구나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르구나 이게 좀 더 명확해지잖아요.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메타인지를 좀 확보를 해나갈 수 있는데 투자의 세계는요 아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잘 몰라도 수익률이 높게 나올 때가 있고요. 잘 알아도 수익률이 안 좋을 때가 있고요.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사실 그때 버핏이 수익률이 4% 5% 정도가 됐는데 버크셔가 대한민국 그때 계좌를 새로 만든 주부들 수익률이 40% 정도 나왔거든요.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처음 시작한 초보자가 전 세계 챔피언을 이겨버릴 일은 없잖아요. 내가 태권도를 아는데 배운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챔피언으로부터 내가 이겼다 이런 상상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뭐 그렇게 배운 지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초보자가 베테랑을 이길 수 있는 영역들이 생각을 하기 힘들거든요. 근데 투자는 이제 막 계좌 만들고 처음 해보신 분들이 버핏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요.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 내가 잘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. 그랬다가 1년 뒤에 보시면 자기가 정말 몰랐구나 라는 걸 이제 뒤늦게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만큼 수익률이 나와주면 좋은데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몰라도 수익이 나올 때가 있고 알아도 수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망가져가지고 사실은 자기 실력이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데 자신을 아는 거죠. 그런 게 이 말이야. 나 비트코인 오를 줄 알았다니까. 봐. 사후해석 편향. 야, 나는 코인에 대해서 알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체질이야. 나 코인 체질이야. 과연 그럴까? 그래서 장이 좋으면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. 그게 무슨 결과를 불러오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변 자산에 있던 걸 핵심 자산 옮겨가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예. 망가져가는 과정이 돼요. 그래서 투자가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, 주식 투자로 돈을 벌거나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가 되게 작동하기 힘든 영역이라서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이렇게 얻게 된 결과가 운에 의한 것인지 진짜 내가 실력하고 공부해서 나온 결과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을 좀 갖추는 게 좀 필요합니다.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지식 정도가 얼만큼인지 그리고 이제 MD님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이 그 마음의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잘 알아야 진짜 주변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바꿔서 망해버리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
그런 좋은 인사이트 같습니다.